네, 안녕하십니까. 엄교청입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면 교육의 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교육이 우리의 견인차임도 우리 국민 모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기술에서 과학기술로 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우리의 명제도 국민 여러분은 함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중차대한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오늘 초대했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뭐 워낙 현장형이시지만 출장이 많으시죠? 네, 뭐 현장도 많이 가보고요. 네. 또 회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근엔 또 기자회견도 많으셨습니다. 네, 네. 뭐 중요한 정책 발표. 역사교육 문제도 있었고 네. 또 무상교육 확대 문제도 있었고 네. 어떤 감회가 있습니까? 그 두 사안만 놓고 봐도. 예, 그 역사 교육은 이제 필수화하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 예. 이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떤 과목을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려면 사실 교육 내용이나 가르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 과목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 과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재밌게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기르려면 역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 정책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무상교육 문제는 또 국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동안은 이제 6세부터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년 이렇게 의무 교육이었는데요. 네. 이제 근데 사실은 어릴 때 이렇게 정부가 좀 많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격차가 어릴 때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네.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세아는 선진국이 다 이제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유아교육 학비 또 보육료를 내년에 이제 과거에는 70%까지만 소득 하위 70%까지만 이제 정부가 지원했었는데 이제 모든 학부모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동안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유아교육은 교가부가 하고 보육은 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해서 예.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통 과정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유치원이든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틀에서 하도록 해서 질 관리도 훨씬 많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원전 주무장관이신데, 네. 지금 국민들이 뭐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쭉 했습니다. 네. 지금 가동 중인 21개기의 그 원전 또 그 연구용 원자로를 다 사사시 철저하게 검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고리 1호기가 잠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또 세워놓고 정밀 재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설계 기준에는 다 부합하는 걸로 안전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일본에서의 사례와 같이 정말 예측을 뛰어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50개의 안전 개선 대책을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가 되도록. 네. 예컨대 원전이 완전히 침수되더라도 적어도 전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일본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겹겹의 방수 시설을 다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상당히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수소 폭발 같은 것도 이제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수소 폭발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한 1조 원이 추가로 더 드는 그 안전 대책을 이번에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책 발표를 계기로 해서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이렇게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책을 발빠르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좀 원전 안전이
좀 대폭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사실 원전 기술도 가진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예. 뭔가 자신감과 아주 안전한 예. 그 능력을 보일 때라고 네, 보는데. 우리 원전의 경쟁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원전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때 또 우리 원전 수출의 경쟁력도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교육 현안 중에서 네네. 해묵은 게 아주 바로 이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네네. 장학께서도 아주 가장 그 고심하시고도 네. 그 역점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사교육 문제가 정말 만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사교육 문제에 계속 이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사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두 자릿수로 늘 때도 있었고요. 상당히 사교육이 계속 늘어봤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규모가 거의 공교육비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식 통계만 잡히는 것만 20조니까요. 네. 사실 사교육은 또 통계에 안 잡히는 규모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규모죠. 그게 이제 결국 그 가정 차원에서는 뭐 가계 부담이 많이 되고 여기 학부모님들 와 계시지만 정말 네. 사교육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학생들 경우에도 그 사교육을 오랫동안 받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사교육 업체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공부 구경꾼을 만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어떤 의욕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강사분들이 이렇게 해준 걸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3.5% 사교육비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발표를 했지만 학부모님들이 3.5%라는 것은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내년 계속 줄면 아마 체감될 정도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해서 어떤 그 목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저희가 사실 절반까지 줄이겠다 하는 목표는 있는데요.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비로소 줄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사교육이 줄면 이 선순환의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악순환이 됐었죠. 그러니까 네. 사교육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안 보내고 싶은데 옆집이 하니까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